안녕하십니까? 딱 정해드리는 변호사 딱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연끌과 이혼, 그리고 요새 많이 도는 밈이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매일 뉴스를 보지만은 서울 집값이 몇십억이 됐니, 신고가를 찍었니, 심지어 단체 카카오톡마다 어느 부동산 신고가니 하는 거 사진들 모아가지고 막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를 때 집이 없으신 분들이 소위 연끌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총 수입 중 얼마를 대출 이자로 감당을 할지 이런 걸 열심히 계산하셔서 몇억 원의 대출을 일으키는데요. 농담으로 집을 은행하고 공유한다고도 하죠. 이때까진 괜찮아요. 계산한 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전세금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연끌 때문에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재산 비중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보통 1주택, 그러니까 집입니다. 1주택 있는 집을 몇 억 들여서 사고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와중에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가격이 내리거나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지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요즘은 금리가 이제 인하기에 접어들었고 부동산도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에서 연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데 연끌을 했다가 이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명 부동산 유튜버들도 금리가 상승하거나 가격이 내릴 당시에는 막 연끌 쪽 슬픈 사연 이런 거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즌도 꽤 많았죠. 연끌을 했다가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인데 4억 원을 대출했어요. 근데 집값이 2억 원이 내린다? 순자산이 한 번에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 집을 안 샀어야 되네, 다른 집을 샀어야 되네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이혼을 안 할까요?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물론 제가 변호사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소위 자산가들도 많습니다. 부자들은 특히 돈 관리가 철저한데 그 돈 관리하는 부분이 서로 안 맞으면 그러니까 한 명은 모으고 한 명은 쓰면은 나머지 한쪽이 열받아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 돈을 번 쪽은 반대쪽의 경제관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돈을 쓴 쪽은 쓴 쪽대로 또 자신의 사정을 막 설명을 해요. 답변서에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나 폭력이나 이런 경제적인 사유 말고 다른 사유들 왕창 써서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돈이 많은 것이랑 이혼이랑은 조금 별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결국 돈보다는 성격, 생활관념 차이가 더 큰 이혼의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돈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러면 요새 떠도는 밈이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그리고 최근에는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 뭐 이런 밈들이 떠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만에 이혼을 하면은 재산 분할 가성비가 제일 좋고 10년 만에 이혼을 하면은 거의 절반까지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그리고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이란 말은 3년 만에 이혼하면 가성비가 좋고 5년을 약속한 대로 버텨내면은 재산 분할을 절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즘 판례가 기존보다 더 당겨서 3년이면 재산 분할 가성비를 제일 좋게 해주고 5년만 돼도 반반까지 해준다. 이런 말인데요. 재판 가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오픈하고 그 내역을 정리해서 최근 2년치 정도의 돈의 이동 동향까지도 다 보고요. 그리고 사용처도 보고. 그러니까 제 체감으로는 딱 기계적으로 5년이면 얼마, 10년이면 얼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판사들이 재산의 성격과 실제 결혼 유지 기간에 따라서 매우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제 느낌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학처럼 그리고 이제 돈은 밈처럼 3년이면 몇 퍼센트, 5년이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이면 공동재산 이런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결혼 생활은 전부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은 각자의 스토리예요. 이혼소송은 그 내용이 모든 재판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이혼재판을 정말 다양한 연령대로 많이 해봤지만 이혼소송은 각자의 스토리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재산의 상황도 너무 다르고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밈들이 도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